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 봉우리 네. 영화 봤어요? 네, 봤습니다. 보기 좀 힘들던가요? 재밌던가요? 일단 충격적인 거는 맞고 충격적인 영화는 맞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화는 못 보겠더라. 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들고 불편해서. 힘들고 불편해서.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 보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되게 흥미롭지 않나 이런 네. 영화? 맞아요. 그런 저는 측면. 이 영화를 네. 유쾌하게든 즐겁게든 본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뭡니까? 하나는 영화 전문가거나 하나는 사이코패스. 동의합니다. 유쾌하고 재밌게 봤다면. 네. 그렇죠. 이게 유쾌하고 재밌게 이건 보았으면- 불쾌하라고 만든 영화. 맞아. 예. 그럴 수는 없는 대놓고 영화야. 불쾌하라고 만든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네. 하고요. 퍼니 게임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악당들이 나와서 아무 힘도 없는 약자들을 괴롭히다 죽이는 내용이에요. 이게 난 재밌던데 하는 놈들은 솔직히 또라이죠. 네. 불편하라고 만든 영화거든요. 이게 어떤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이 영화 역시도 불편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느냐 이거의 문제겠죠. 그냥 싫다고 느끼느냐 싫다고 느끼는 건 정상입니다.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재밌었다 유쾌하다 심지어.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예.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네. 그 왜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있는데 이렇게 그림책 같은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림자 보고 뭐가 보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예. 악마 3마리가 보여. 뭐 이런 거 있잖아. 저는 뭐 강아지가 3마리가 보여.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게 이제 내 마음이 그거를 해석하는 어떤 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불쾌하라고 만들고 불편하라고 만들어 너무 유쾌했다? 틀이 잘못된 거야. 사이코패스. 그 틀이 어딘가 살짝 잘못된. 사이코 뭐요? 사이코패스. 패스? 사이코패스. 자, 넘어가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넘어갑니까? 케빈에 대하여. 자,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케빈이 사이코패스라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이코패스라면 이렇게 극적으로 망가져 버리지 않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극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예? 극적으로라는 의미가 뭐예요? 아니 너무 큰 사고를 쳐버렸다. 갑자기 대형 사고를 쳤다. 근데 이게 왜냐면 저희 두 가지 갑자기 그 점프가 일어났다와 사건이 극단적이다는 함께 일어났지만 두 가지는 구별해요. 둘 중에 뭐냐는 거지. 극단적이어서 문제냐는 게 갑자기 점프가 일어나서 문제냐는 거. 저는 사이즈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왜냐면 영화의- 갑자기는 확실히 아니거든. 그렇죠. 네, 갑자기 전조가 리가 보였으니까. 예. 전조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오히려 저는 왜 저렇게 눈치를 못 채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지. 예. 오히려 제일 이 엄마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 엄마나 아빠에게서 제일 중요한, 심지어 그 의사한테까지도 중요한 문제는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을 너무 나른하게 봤다는 거예요. 라이브하게. 예. 그러니까 자폐? 그거는 근데 너무 현상적이잖아. 말을 못한다? 자폐? 너무 그냥 A는 A 다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케빈이 물론 그렇다고 케빈이 평범한 아이다, 착한 아이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를 케빈이 아주 여러 번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근데 많이 보냈죠. 엄마가 이거를 눈치채지 못한 건 멍청해서도 아니고 나쁜 엄마인 건 맞지만 이유가 그게 아니라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무관심하고 그냥 싫었기 때문에 얘가 싫거든. 얘 존재가 싫은 것도 아니야. 얘 때문에 망가진 내 인생이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면하라고 들어서 못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물론 저는 애도 낳아보지 않았고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만 이 정도 신호를 보냈는데 모른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이거에 한 절반도 안 되는 신호를 보냈을 때 무조건 알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내 자식인데. 근데 이 엄마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자, 어쨌든 봉우리 줄거리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한쪽에 답을 딱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고 예를 없죠. 들어서 일부러 모호하게 연출했어요. 케빈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엄마에게 원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느끼기엔 되게 헷갈리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좀 궁금증이 남도록 관객이 고민하게 하는 만든 영화인 것 같고 근데 줄거리는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가 심상치 않은 아이라는 걸 영화 초반부터 아예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엄마가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서 뭔가 놀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아주 아기 때부터 이미 뭔가 엄마를 골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여요, 케빈이. 그래서 그런 상태가 처음부터 있다는 것을 영화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케빈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 엄마를 골려주는 뭔가 사고라고 해야 되나? 행위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변을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저귀에다가 변을 본다든가 엿먹어봐라 한 거지. 예, 이게 사실 영화 안에서 굉장히 큰 사건인데 변을 한번 본 다음에 그래서 거의 다 큰 애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그 자리에서 또 변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엄마가 틸다 스윈튼이 네. 던져요 애를. 그래서 크게 다시 부러지죠. 팔이 부러지죠. 예. 네. 그리고 팔이 부러져서 치료를 받고 나서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엄마 말을 듣습니다. 또 화장실을 멀쩡하게 간다든가 엄마한테 안겨서 엄마 책 읽어줘요 뭐 이런 반응을 갑자기 한다든가 그리고 다쳐서라기보다는 예, 요거 이제 수술 자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엄마가 뭔가 자기 말을 듣는다는 걸 알고 그거를 이용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관객들은 뭔가 얘가 나중에 사고를 칠 것 같다. 얘 이상한 애다. 라는 걸 또 한 번 굉장히 뭐라 할까 신호를 크게 주고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해서는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배우가 또 달라지죠.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동생이 생기는 게 또 이 케빈이 극단적으로 변해가는데 또 한 번의 계기가 됩니다. 여동생이 생기는데 이때는 안 그래도 본인이 느끼기에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 우리 엄마가 완전하게 돌아선다고 아마 확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왜냐면 이 딸을 너무 좋아해요. 엄마가 관계 그냥 보기에도 케빈한테는 좀 별로 왜냐면 본인 직업도 중단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막 심지어 아들한테 회상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너 태어나기 전에가 내가 더 행복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굉장히 어렸을 때 하죠. 네, 어렸을 때 아기 때 근데 그 정도인데 이 딸은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일단 애가 딸이 순하죠. 말도 잘 듣고 말도 잘 듣고 순하고 애교도 있고 그리고 뭘까 케빈 때문에 극한까지 단련된 사람이거든. 네. 근데 너무 난이도가 쉬운 애가 나온 거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야 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케빈은 당연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엄마가 방에를 몰래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서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뒤져보는데 막 아무것도 안 쓴 공책 이런 것만 있고 하는데 CD를 한 장 발견하는데 그 CD를 넣었다가 모든 컴퓨터가 뻑이 납니다. I love you라고 예, 맞아요. 거기 또 I love you가 써 있어요. 그리고 you lose라고 또 써 있습니다. 예. 낚은 거죠. 얘. 예. 예. 그래서 일부러 엄마가 자기 방을 볼 걸 알고 사실 일부러 함정을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걔 방을 본 게 처음이 아닐 거라는. 그렇죠. 그런 예상도 명확하게 되고. 아이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심지어는 그렇게 섬세하지도 못하게 애 방을 뒤졌다라는 어떤 반증이죠. 그렇죠. 그거를 또 암시해 줍니다. 그 장면이 혹시 일기장에 뭐 뿌려놓고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누나들이 제 일기장 보니까 일기장에 욕만 써놨다고. 그러니까 아까는 네. 욕만 써놨다 그랬는데 네. 좀 더 들으면 네.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누나들이 그 정도로 밉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묻혀놓는 게 바이러스를 묻혀놔. 뭔가 찔렸다. 잘났던 거. 그 수준은 아니지만 뭐 다른 걸 묻혀놓긴 했을 수도 있죠. 코 발라놓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책에 탄조균 그래 말했는데 탄조균이요? 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탄조균은 너무 위험하다. 탄조균은 너무 위험해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다르다 내가 죽거든. 그 까기만 해도 죽을걸요? 까기만 그러니까 해도. 무한도전의 길크처럼 이렇게 이게 그렇게 매워? 탈락. 네. 네, 아무튼 결국에 케빈은 그런 방식으로 엄마를 괴롭히고 이제 동생이 나온 상황에서는 더더욱 엄마를 혐오하다가 어떤 날에는 또 엄마랑 놀아주는 척하다가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큰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기서 결정적으로 감독이 되게 모호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케빈 때문에 그 동생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케빈 때문인지 엄마 때문인지가 영화 안에서도 부부 싸움의 쟁점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도 그 장면을 안 보여줘요. 이 영화가 가장 교묘하게 쓴 속임수 중에 하나가 시점이에요. 네. 틸다 스윈턴의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틸다 스윈턴의 시선으로 케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쭉 가면은 왜냐면 틸다 스윈턴의 시점으로 자꾸 회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내가 멀쩡히 다시 올려놨던 아주 위험한 약품을 케빈이 다시 꺼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그 전에 여동생이 사랑하는 기니피그도 죽여서 얘가 이거 하수구에 넣어놨어. 근데 기니피그라는 짐승이 동물이
원래 그런 하수구로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애예요. 네, 그런 것도 또 이것도 있대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네. 것이 케빈이 걔를 죽였다라는 증거 아무데도 아무것도 없어. 안 나와요. 영화에 아예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음. 죽였다거나 아니면은 독극물로 동생의 눈을 어떻게 했다는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 네. 안 나오고 그냥 엄마가 그렇게 의심하고 그 의심하는 걸 또 케빈은 되게 능청스럽게 봤습니다. 또. 능청스러운 걸 넘어서 악마적으로. 네, 막 이렇게 막 아무튼 나빴어요. 되게. 리치 까먹잖아. 네, 일부러 눈알과 비슷한 그런 음식을 까먹어요. 막 평소에는 먹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틸다 스윈턴과 함께 의심을 하다가 나중에 생각하면 이상해. 예, 이렇게 되게 헷갈리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학교 친구들을 학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동생도 자기 다 죽였어요. 예, 화살로. 그거는 100% 케빈이 한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거는 뭐 변명에 그게 없어요. 그거는 또 보여줍니다. 그 케빈이 샀다고 하는 자전거 잠금 장치 그걸로 이렇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또 활도 워낙 케빈이 되게 좋아하고 되게 또 재능을 보였던 취미이기 때문에 그 팔이 부러졌을 때 엄마랑 유일하게 잠깐 친하게 지냈을 때 그때 엄마가 이제 엄마도 약간 필 받아가지고 자는 케빈한테 읽어준 책이 로빈후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케빈의 방을 정리하는데 로빈후드 책이 또 있습니다. 거기 아들의 방에 그런 장면도 있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감옥에 간 아들과 엄마가 면회를 하고 면회를 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엄마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고 케빈은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포옹을 하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 중간에 전개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두 가지 이제 섞었는데 중간 중간에 계속 나오는 건 동네에서 완전히 이제 밀려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들의 그 사건 때문에 가산도 탄진하고 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쫓겨나고 겨우겨우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 보고 살아가면서 맨날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사람 잡아먹으면 막 때리고 하는 모멸들을 견뎌야 되는 사람. 네. 하지만 아들을 계속해서 면회감 한 2년간 면회간 거로 나오는데 아들은 갈 때마다 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얼굴로 앉아 있는. 네, 대화를 거의 안 하죠. 그게 이제 지속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시니까 그런 모멸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엄마의 시선으로 아들을 회상시켜 버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아들이 나빠 보이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 시점에서 만든 또 한 편의 영화가 있다면 훨씬 더 재밌어질 거예요. 하지만 케빈은 태어나서 자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틸다 스윈턴의 시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이 여행 작가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에요. 돌아다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만들어서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에 잠깐 나오는데 되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잘 나가는 여행 작가. 서점에 이렇게 엄청 크게 그 사람 얼굴이 붙을 정도로 여성 모험가로 나오고. 네, 되게 잘 나가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괜히 그 스페인인이었겠죠 아마. 스페인 무슨 동네에서 그 토마토 축제. 네. 거기 갔다가. 네, 거기 가서 그 남편분이 엮이는 바람에 남편분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데. 죄송합니다. 다른 게 훌륭한 게 있었겠지. 그렇구나. 네. 뭘 알아들은 거야? 집이 되게 부자더라고요. 그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경제적 능력은 좀 있는 거로 나오고. 네. 그리고 사실 되게 자상한 아빠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들이 많긴 하나 굉장히 참을성도 많고. 맞아요. 예, 좋은 남편이자 자상한 아빠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는. 네. 노력 많이 했지. 근데 그 부분도 관객으로 하여금 자꾸 틸다 스윈튼 편을 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실제로 엄마는 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 관객이 볼 때는 아들한테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막 아빠 없을 때 막 눈빛이나 말도 너무 심하게 하고 막 또 아까 얘기했지만 변도 봐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일부러 그랬다니까 얘기하면 아빠는 자꾸 아들 편을 들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앞에서는 또 착하게 행동하고 굴고 그러니까. 케빈의 시점에서 이 영화를 해석한 그 해석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어봤는데 첫 번째로 케빈의 엄마, 그러니까 에바가 케빈을 처음에 안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맡는 게 엄마의 냄새여야 되는데 그걸 엄마가 거부해 버린다고. 엄마는 이러고 있고 맞아요. 아빠가 안고 손가락 있어요. 입에 넣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입에 넣는 건 어머니의 젖이어야 하는데 아빠의 손가락을 먼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소위 이제 구강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을 아빠랑 형성한 거예요. 엄마는 그 공사장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데 틸다 스윈턴이 애가 자꾸 나랑만 있으면 울잖아. 그러니까
유모차에 태워서 어딜 가도 애가 계속 우니까 공사장 소음에 애 울음소리를 맞아요. 묻어버리고 잠깐 잠시 쉬고 거기서 있어. 약간 MC 스퀘어 같은 그런 현상을 겪는단 말이야. 편안함을 찾는단 말이지. 근데 이걸 보면서 나는 케빈이 그걸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해. 또 무의식 중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어. 예. 그러니까 나는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울었는데 엄마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엄마라고도 안 느꼈을 거야. 나에게 편안함을 허락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엄마라고 안 느끼고 이 여자라고 느꼈겠지. 그래서 그 구강기를 불완전하게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건 뭐야? 항문기잖아. 근데 얘는 항문기의 쾌감을 엄마를 괴롭히는 데 썼다.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를 괴롭히는 데 사용을 했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변 사건이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나는 케빈이 여기에 고착돼 버린 것 같아. 남의 얘기라면 왜 자기 얘기라고 해? 예? 남의 그 해석을 봤는데 처음에 예. 그렇게 시작해놓고 동의하니까. 점점 혼혈한 예. 아 거기 그러니까 케빈의 시각에 굉장히 거음님은 이른바 동의하시는. 구강기, 항문기, 음. 그다음에 오이디피스 컴플렉스 해석은 음. 대안적 해석으로서 많이 쓰이는 건데 아 그래요. 저는 한 반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 예. 왜냐하면 그건 프로이트적인 해석인데요. 프로이트는 진짜 과잉하게 그 해석을 해버렸어요. 아유 프로이트는 이제 심리학계에서도 많이 사용 안 해요. 예. 언급 많이 그래서 안 실제 합니다. 심리학계에서 사용하는 건 전신 분석학이 한참 유행했을 시절에 썼던 말인데 음. 그거는 제가 일부러 이 감독이 일부러 가져다 쓴 틀이라고 봐요. 아.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을 일부러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이걸로는 해석이 안 되도록 마지막에 만들어놨거든. 마지막에 안 들어갔고 이거를 좀 더 그냥 냉정하게 보면 애가 이상한 놈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엄마가 처음부터. 몇 번 안 안아주고 엄마가 아무리 눈치가 빠른 애가 엄마가 좀 자기를 차갑게 대하고 동생을 그때 가져온다고 해서 애가 나중에 화살 써 사람 죽인다고 보통은 성장기에서 그냥 엄마한테 가서 친해져요. 그냥 이 정도로 삐뚤어지는 정도로 끝나. 그렇게 안 삐뚤어져. 근데 우리 엄마는 구강기에 날 좌절시킨 적이 없어. 그렇죠. 이거는 근데 절대 설명이 안 됩니다. 애가 처음부터 이상해.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기폭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애는 원래 이상한 상태로 맞아요. 태어났어. 예. 태어났는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를 틸다 스윈튼이 몇 번 걷어차버리니까 이제 서로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저는 프로이트적 해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 프로이트 해석을 네. 감독이 가져온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 감독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극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여성 감독이에요. 여성 감독이고 이거 원래 원작자부터 해서 원작자는 이제 또 영국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거 돈 된 것도 다 영국 방송사고 막 이렇거든. 근데 이게 그쪽은 원래 그런 표현법이 굉장히 세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여성들은 그 아이를 에일리언이라고 받아들인다고 몸에서. 에일리언. 예. 외부 생명체.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훈련돼서 막 나는 엄마여야 되고 나는 얘를 키워야 되고 얘가 나 없으면 안 되고 엄마가 되는 거는 그 이후의 과정이지 엄마로 태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럼요. 네. 그럼 내 안에 특히나 내가 원하지 않는 애가 생겼어? 에일리언이 그냥 잉태된 거지 뭐. 에일리언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근데 얘 때문에 내 커리어도 꺼져? 에일리언 맞지. 맞지. 예. 근데 애가 심지어 말까지 안 들어? 너무 힘들지. 볼 수가 없지 당연히. 너무 힘들지. 예. 공포스럽지. 근데 이거를 이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왜 되게 투닥투닥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엮여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거든. 근데 이건 되게 극단적으로 만드는 거야. 극단적인 아이가 태어났다. 이거로 만들어놨고 그 아이의 극단성은 엄마에게 온 거야. 엄마하고 비슷한 애야. 네. 네, 엄마는 그러나 자신의 사이코패스적 가능성을 조금만 타고났고 그걸 잘 푼 거지. 근데 얘는 마침 그 엄마 같은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더 센 애가 태어났고 얘는 그 엄마 같은 애하고 오니까 계속 대립이 된 거지. 유전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 네. 네. 그래서 그게 커진 거야. 이 극단적으로 했을 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엄마는 모성이란 있는 걸까? 네. 우리는 정말 애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걸까? 애가 이런 애라면? 그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네. 그 질문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의도적으로 좀 배제돼 있는. 굉장히 배제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아빠가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이 아빠가 아이에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감독이 빼버렸거든. 그래서 마치 아빠가 없는 애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 부분은 메시지를 위해서 좀 희생한 부분이지. 극단을 얹어서 여성들이 갖게 되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이데올로기화 시키잖아요. 예. 모성애는 원래 엄마의 모성애라는 건 뭐 타고나는 거고 막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고. 근데 그 짊을 여성들이 짊어져야 되거든. 물론 남성들도 같이 짊어지지만 그 아이를 갖고 키우는 모성과 아이를
갖게 하고 같이 키우는 부성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뭐. 그래서 나는 서양 사회에서 막 임신했다 그러면 막 주변 사람들이 좀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오버해서 막 축하해 주잖아요. 네. 나는 그게 약간 사회적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그게 사회를 유지하고 버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 예, 누구나 다 그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거를 강조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엄청나 애정 표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본능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세팅이야. 그러면은 케빈의 엄마는 그런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타고나긴 했으나 어느 정도는 적절한 교육을 받았든 아니면 내가 기질이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대단하지 않았든 자기 안으로 잘 갈무리를 했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아주 재밌게 많이들 보는 덱스터라는 미드를 보게 되면 그거는 정말 사이코패스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너무 현명한 사람인 거지. 얘가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럼 얘를 어떡하지? 내가 죽여버릴까? 이 생각까지 했다가 야, 너 그러지 말고 네 기질을 이렇게 밖으로 잘 티를 안 내고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교육을 한 거지. 그래서 애가 살인마 중에서는 가장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살인마가 된 거지. 예. 예, 예.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살인 충동을 참으면서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연쇄살인을 벌이는지를 알려주는 전문가. 맞아.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 그 다른 나라였죠. 어떤 그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은 연구를 한 학자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내 얘기야. 그렇지, 맞아. 예.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네가 보기엔 내가 사페 같냐? 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랬대요. 그걸 이제 알았다니 놀랍군. 네 얘기야.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뭔가 교육을 잘 받았나 보다. 사회화가 되게 잘 됐나 보다.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다 머리 좋다고 흔히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대다수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큰 범죄 일으키기 전에 잡혀요. 한두 건으로 잡힙니다. 네, 대부분. 보통은 되게 사소한 걸로 잡혀요. 남의 집 동물 죽이고 막 이런 걸로 잡히더라고. 극단적으로 나는 되게 머리가 좋은 사이코패스는 그냥 영화가 만들어낸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를 객체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그런 욕구를 사람도 있구나. 관찰할 수 있는 정도가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살인마가 됐으면 꽤 오래 못 심각한 잡았을 살인마가 됐죠. 머리가 좋잖아. 엄청 좋으니까. 네. 대부분의 미국 그러니까 제가 그 살인마들과의 대화 아니지 연쇄 살인범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FBI에서 그거 분석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쓴 책인데 되게 재밌거든요.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들은 지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본인이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잡혀요. 그럼 이 영화 속 케빈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케빈은 되게 머리가 좋은 애처럼 묘사가 좋은 애로 되거든요? 묘사가 되죠. 왜냐면 되게 어린 나이에 막 두 자릿수 막 2 더하기 7은 막 이런 거 막 구요. 거기 나오잖아. 2 더하기 7은 알아요. 본인에게 향하는 질문이라는 거 깨닫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 알아. 누가 모른대? 그리고 2 더하기 7은 9 이렇게 답하면 그래 원래 그래야지 정상인데 그렇지. 얘는 27이라고 답한다. 예,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 27도 되게 스마트한 답이잖아요. 막 이것 말고도 문답을 몇 개 더 하거든요. 일부러 엄마의 질문을 꽈서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막 긴 덧셈을 해서 또 주니까 그걸 던져버리잖아요. 애랑 그런 식으로 기싸움하면 애 망칩니다. 그러니까. 예. 얘가 그러잖아. 그래서 쭉 하더니 내가 예를 들면 이제 1부터 100까지 막 쫙 세고 그러면서 몇 자리 계산까지 해줘야지 나를 인정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막 써가지고 주니까 또 구겨버리니까 애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똥 싸고 편지 주니까 또 똥 싸고 이 에스컬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에스컬레이션. 이게 흔히 아이들하고 관계도 나타나거든. 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또 그래. 통제 받기 싫어. 나는 당신을 통제할까? 당신은 나를 통제하지 마. 공 같은 경우죠. 내가 공을 던질 수 있지만 나더러 공 던지라 그러지 마. 이런 거거든. 이게 되게 강한 애야. 네. 그래서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자. 뭘 시키면 싫어. 안 해. 우리 봉우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질이죠. 난 아기 때 어땠을까? 난 모르니까. 아마 있는지도 모르는 애였을 거야. 야, 봉우 어디 갔니? 갑자기 저 궁금하네. 윗방에 자고 있어요. 아, 그래. 아무튼 굉장히 그러면 이 친구는 똑똑한 사이코패스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머리 좋은 사이코패스. 예민하고 똑똑한 그런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경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기질을 강하게 타고났는데 하필 엄마가 약한 사이코패스적인 게 있는 거고 게다가 얘하고 교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몇 가지 되게 중대한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잘 선택했으면 사실은
극단까지 안 갈 수도 있었다. 그렇죠. 이 영화는 그걸 보여주는 그래도 거죠. 소금 많이 썩었겠지만. 예. 그런데 뒤집어 표현하면 저는 이게 저도 되게 불쾌하고 싫었던 영화거든요. 특히나 내가 애를 갖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그러네. 것 같아. 애가 있으면 더 불쾌하겠다. 그러니까 애를 예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애를 이렇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건 되게 좋거든. 모성은 자연적인 게 아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랑은 사회와 함께 커가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좋은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시도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가르쳐 주는 영화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친절하지 않은 감독이거든. 그리고 일부러 모호해. 맞아요. 이렇게 점프도 많이 집어넣어. 점프를 많이 집어넣어서 극단적인 케이스를 굳이 끌고 와. 네. 그러므로써 본질을 알려주긴 해. 이 사실을. 하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알려줬어야 돼.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따만한 그러니까. 쓴 막 한약 덩어리를 막 사람 머리만하게 빚어가지고 야 처먹어봐 이거 쓴맛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영화를 언뜻 보면 아이가 너무 나쁘거든.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엄마도 만만치 않게 나쁘거든. 엄청 공포스럽게 만들어놨어 아이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영화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쾌함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고 불편해야 된다. 근데 불편하고선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되고 한 두세 번쯤 보세요. 안 두세 보여준 번 게 보면 보여. 점점 그 불쾌감이 좀 줄어들고요. 예, 약간 다른 것들이 보여. 원래 아 정말 되게 편집을 잘했구나. 아, 굉장히 잘 짜여진 플롯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연기도 잘했구나. 그러면서 이 주제의식을 어쨌든 실어내기 위한 미장센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것들의 눈길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앞에 돌아갔던 눈길이 돌아와요. 예. 그리고 모든 영화적 자극은요 반복하면 약해집니다. 야한 영화 계속 봐요. 나중에 별로 야하게 안 느껴져요. 잘 알지. 예. 계속 안 볼 것 같은데 계속 새로운 거 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같은 걸 두 번 보나?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전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 영화는 모성애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거나 뭐 가족에 대한 생각, 아이를 키우는 것의 어려움 이런 걸 이해하려고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마치 막 공감을 했다라는 댓글이 올라오면 난 너무 당황스러워. 여기에 공감이 간다고? 제가 볼 뭐야, 때도 당신? 되게 치밀하게 잘 짜여진 원래 작품이 있으니까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건 원래 원작과 감독의 미장센이 뛰어나서 생긴 현상이지. 제가 볼 때는 과학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아이의 성장 과정의 대다수가 그렇지가 않고 엄마하고 아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 대부분 다 중간에 어디선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대충 이렇게 뭉쳐지고 막 이러거든.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션 되지는 않아. 네. 근데 약간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 애가 좀 또라이지만 그래도 케빈 정도는 아니야. 케빈보다는 그런 건 낫지 있을 뭐.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여기 틸다 스윈턴보다는 좋은 엄마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틸다 스윈턴의 시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시각을 약간 좀 비튼 영역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보고선 내가 틸다 스윈턴이 어떻게 하면 애가 잘 자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좀 보고요. 네. 저는 만약 이게 현실에서 일어났다. 그랬으면 그 아이가 첫 번째 완전 아기였을 때 말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직 이제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정말 미워졌을 때 그리고 좀 컸을 때잖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다리 벌리고 공 왔다 갔다 공할 있죠. 때. 네. 무릎 반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 맞아. 그때가 중요했어. 그래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했어야 돼. 그때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자폐라고만 의심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뭐 정신과라든가 심리적인 검사라든가 이런 걸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때 내가 애정을 발휘했어요. 네. 사실 이게 애정이 부족했던 거야. 그렇지. 아이에 대해서 자폐라고 보고 맞아. 의사한테 물어봤을 때 자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이렇게 돼버리네. 네. 근데 그냥 집요하게 정말 이 아이가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아이였다면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혹시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엄마가 그때부터 진정한 엄마가 됐어야 된다고. 맞아요. 네. 그 영화가 엄마의 시각으로 그려놨지만 거기가 유일하게 좀 왜 이러지라고 엄마한테 좀 의심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엄마 같으면은 본인이 애가 너무 말도 안 하고 말할 텐데 그리고 엄마한테 반응도 안 하고 너무 이상한 걸 알았으면은 사실은 무릎 반사 이상 없다고 해도 다른 병원을 갔어야지 사실은.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건데 안 그러니까 거기는 좀 의심하게 돼요. 맞아요. 나는 그런 네. 생각도 들어. 애가 너무 나를 시끄럽고 소리로 나를 힘들게 하다가 말이 없으니까 약간 안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더 나쁘다. 그럼 진짜 나쁜 거지. 진짜 나쁘다. 내가 틸다 스윈턴은 너무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모든 거는 정상치를 벗어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좋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애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똑똑한 것 같다. 이러면 더
찾아가야지. 영재학교를 보내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틸다 스윈턴의 시각이고 그게 진실에 가깝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이미 눈치를 챘어야 돼요. 네네. 네, 아빠도 이런 식으로 뭉치고 넘어갔을 일이 아니야. 그 얘기는 뭔가 과정이 있다는 얘기긴 하지. 네. 그리고 틸다 스윈턴 역시 본인도 싸패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감정 교류를 잘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직업도 그거잖아. 여행 작가잖아. 혼자 다니는. 누군가 깊게 교류할 일이 없는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남편과의 교류도 당연히 서툴고 못했을 거고.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남편도 물론 틸다 스윈턴 감정에서 됐지만 되게 잘못하고 있는 게 눈이 보여요.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면 잘못하는 거죠. 원래 좋은 사람이지만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게 더 많이 오래 잘못됩니다. 예를 들면 이 여자를 주저앉히게 남자거든. 맞아. 일단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어 진짜. 일단 주저앉혔어. 원죄가 있어. 우선은 주저앉혀놓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당신은 엄마가 돼야 돼로 만든 거야. 그렇지. 좋은 엄마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자기는 좋은 아빠인 척을 하루에 한 3시간쯤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머지 시간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건 엄마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흔들어주면 되는데 이 얘기 얼마나 쉬운 얘기야. 이 장면도 있어요. 맞아. 내가 조금만 흔들어주면 잘 자는데 왜 너는 못한다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죠. 거기 약간 이상한 우월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야. 그렇지. 내가 안 하면 내가 내가 처음부터 당신은 얘를 싫어했고 그러니까 내가 건사했고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얘는 안 울어. 맞아. 얘는 아빠 좋아하네. 내가 이제 안 해서 그렇지 난 1시간만 해도 애를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도 있었을 거야. 그리고 자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애를 너무 쉽게 믿고 애 손에다가 흉기를 쥐어줘.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그러니까 진짜 치명적인 실수는 아빠가 주로 저지르고 있고 엄마는 잔실수를 크게 만드는 스타일인 거고. 예를 들어 뉴욕에 사는 걸 좋아하는 되게 도시적인 엄마한테 애를 키우려면 마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거 진짜 남자들이 흔히 실수는 저지르고 저지른 실수예요. 애는 개꽉같이 커야 된다. 마당이 넓어야 된다. 뭐 이러면 자기의 로망이지. 그렇지. 자기 로망이야. 자기 로망이야. 맞아. 물론 좋게 말하면 내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내 로망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의 선택이거든. 애의 환경보다는 엄마가 제일 중요한 애의 환경인데 엄마가 그토록 떠나기 싫어하는 걸 왜 굳이 떠나냐고. 이렇게 아빠의 잘못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그냥 동생만 그냥 억울한 피해자가 된 거예요. 동생이 제일 불쌍해. 제일 불쌍하지. 동생은 심지어 지 오빠를 좋아했거든. 좋아했어. 너무 불쌍해. 또 감독이 정말 나쁜 게 그 케빈이 자꾸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근데 애 이름을 실리라고 붙여놨어. 난 그게 계속 마음이 아프던데. 애 이름이 실리가 아닐 거야. 실리. 실비아. 실비아야? 그러니까 실리는 실리 애칭이야, 애칭. 애칭이야? 애칭이 실린 게 더 나빠. 아니 뭐 에드워드를 애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애칭이라고. 왜 애를 바보라고 불러? 줄여서 부르는 거라고. 안 그래도 바보라고 놀리는데. 이 바보야. 그리고 실비아 또? 그리고 실비하고 스펠링이 SY예요. SI가 아니라. 나는 한글 자막만 봤을게. 네, 실리아. 실리아. CELI예요? 내가 아는 SYL로 봤었는데. 이건 또 우리 PD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의견이야? 어쨌든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 뭐죠? 영어권 사람들이 이름 줄여서 부르는 건 전 또 이게 접수가 잘 안 될 때도 많더라고요. 영어 규칙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조셉 뭐 이런 이름들은 싹 다 그냥 존으로 부르던데 그냥. 또는 조. 네. 그리고 또 그 프렌즈 6명 캐릭터 있잖아요. 걔들 다 줄임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것도 되게 처음에는 엄청 이상했어. 자꾸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지. 그럼 한글 이름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들 이름이 짧잖아. 이미 짧은데 그것도 하나로 줄여. 그치. 봉. 좋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름이 이렇게 짧은 이유가 물론 한자 문화권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 한 음절 내지 두 음절 이상을 부르는 거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선가는 한 음절 내지 두 음절을 줄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실리라고 했더니 핸드폰 시리가 대답한대요. 지금. 발음이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죠. 이 얘기를 쓸데없는 걸로 끊어놓으니까 이어붙이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 이름도 거의 없다 네 글자를 다 부르는 사람은 없네요. 그렇지 거업이라고 부르지. 거업님이라고 부르거나 만약 없다님이라고 부르거나. 그리고 저기 김초일 감독님 거위라고 부르던데. 다른 사람들이 줄여서 부르는 이름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이름이에요. 거위요. 거의도 아니고 거위래요. 거위. 그래서 이분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인가 싶었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씩 원래 자기 마음대로 이름 줄여서 부르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해드릴 생각이에요. 네. 뭐 초밥 감독님. 그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약간 과한 반응이긴 한데 그분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이면 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소리. 네. 아니, 대화해봐도 느껴져요 그게.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방식이 사회적이지 않은 거야. 나는 내 스타일인 게 너무 좋고 나는 이런 나를 되게 사랑해. 그래서 되게 뭐랄까 나르시즘적인 부분이 있는 분인 거예요. 네. 그러고 보면 우리 대통령도 좀 그래. 그렇잖아요. 기자들이 좀 마이크 가까이 좀 서주시죠 라고 하면 편하게 하지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거는 나르시즘하고 별로 상관없이 게을러 터진 건가요? 그냥 저기 꼰대라서 그래. 꼰대. 좋은 표현이네. 네. 언제 한번 교수님하고 이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이 줄임말을 비롯한 소위 이제 젊은이들 문화라는 게 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게 꼰대라서 이게 싫은 건가? 아니면 정말로 좀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 건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본능적으로 늙어서 그런 거고요. 네. 그걸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 근데 합리화할 거리들이 있어. 아 마침 있어. 마침. 야, 세 다리를 건너서야 위로 되는 지점. 어우 멀다. 고속도로 3번 타니까 있네. 그거는 거업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구조는 일단 뭔가 불만이 먼저 잡혀. 그 불만을 해석하려고 노력해. 그게 정당화 과정이거든. 근데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불만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꼰대예요. 네. 그런데 그걸 나름의 정당화를 하려고 데려오는데 안 돼. 그럼 포기하거나 유보해.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제일 위험하다기보다는 중간점이 어디냐면 그래도 마침 정당화 거리가 있어. 찾았어. 거기에 몰입하면 안 좋아져요. 나다. 몰입하지 말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까지만 생각하면 돼. 근데 케빈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아니 그냥 그 뭐랄까 제가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네. 이기적이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되게 싫어해요. 자기하고 진짜로. 무조건 비슷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비슷하지만 나는 이건 나만 하면 되는데 남까지 하는 게 싫은 거지. 네. 저랑 많이 비슷할수록 더 싫어요. 진짜 봉우린 좋아하잖아요. 네. 저 같은 면이 하나도 없거든요, 쟤는. 어쨌든 그 얘기도 언젠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봐야 별로 저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세상에 다 좋은 얘기만 듣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안 해야지.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 케빈은 집에 홀로 두면 안 된다고. 나 홀로 집에 걔 이름이 케빈.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사이코패스야 걔가. 여기 나오는 케빈보다 거기 케빈이 훨씬 더 잔인하네요. 산 사람 머리 다 태워버리고 막 벽돌 던져서 얼굴에 맞추고 막. 그 솔직히 영화 코미디 영화라 그래서 그렇지 그 사람들 셋 다 죽었어야 돼. 그 정도로 다쳤으면. 그렇죠. 첫 번째 사고에서 죽었어야 돼. 맞아, 다 죽었어야 돼. 피디님 선량한 도둑은 아니 그냥 멍청한 도둑 정도죠. 네. 선량하진 않죠. 도둑이 선량하기가 참 훔치러 왔는데. 조페 씨가 그 영화 찍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조페 씨가 어린이용 영화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네. 조페 씨는 보통 이제 마피아 영화에서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사람 때려 죽이는 역할 제일 많이 저수지의 개들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거기서 진짜로 멍청한 도적으로 나와서 케빈한테 실컷 당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배우 개그죠.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좀 탐탁치 않은 부분이 좀 있다. 네. 비정상적인 것 같다. 그럼 어떡하죠? 이제 부모가 날 개인 상담으로 케빈에 대해 이게 원래 영화 제목이 We Need to Talk About Kevin이잖아요. 네. 그냥 케빈의 대화가 아니라 케빈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근데 그거고 원래 그 영어권에서 We Need to Talk 이게 딱 뭐냐면 나 할 말 있어 이거예요. 여기 좀 앉아봐 이 얘기예요 사실. 제일 무서운 얘기죠. 네. 오빠 이리 와봐. 그러니까 여기 좀 앉아봐를 못한 거야. 이 두 부부가. 진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 그냥 영화 자체가 우리 이 케빈이라는 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영화 안에서 부부가 We need to talk about 케빈을 못했다는 의미도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래서 네. 자꾸 개인 상담 복채 내고요. 아니 근데 얼마면 케빈은 되는데요? 복채를 왜 내? 저 돈 있어요. 얼마면 되는데요? 적재기도 아니고. 근데 케빈은 마지막에 인정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게 제일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눈빛이나 왜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인교도소로 가서 무서워서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안을 때 눈빛이나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이제 좀 잘못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엄마는 예. 이 아들을 이해하거나 포용하게 된 걸까 또는 그렇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눈빛이. 나는 포기에 가까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음. 케빈이 그러는 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이려 그러는 게 아닌가. 아 진짜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걔는. 뭐 다양할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한 애지. 왜냐면은 그게 감독이 그런 약간 속임수를 숨겨 놓은 것 같은 게 너 어차피 잘 빠져나가서 2년 뒤면 나오잖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케빈을 끝까지 못 믿겠어 그래서. 당연하지. 예. 2년 뒤에 내가 나갔을 때 어쨌든 나한테 경제적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엄마가 거 해줄 있어야 사람이 되잖아. 엄마잖아. 예. 엄마가 팔 부러뜨렸을 때는 걔 잠깐 엄마랑 친하게 맞아요. 지냈다니까. 그때 딱 그렇게 하죠. 저는 그게 두 번째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뭐 그냥 제 해석일 예. 뿐이니까. 상상이죠 상상.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또 사실 너무 자기적인 부분이 즐거운 컨트리 가요를 엄청 소름 끼치는 네. 맞아, 대사로 바꿔놨다는 거. 이 영화가 그 되게 영화 중간 중간에도 전혀 안 어울리는 신나는 컨트리 음악을 틀어놔요 자꾸. 예. 그거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게? 마틴 스콜세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는데 이제는 좀 너무 흔한 기법. 그래, 흔한 기법. 그래요? 근데 그게 또 미국 사람한테 컨트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나라 동요하고 거의 유사한 정도이기 때문에 동요나 민요 같은 거라고.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자진 방아를 돌려라 방아로 막 사람 돌려버리고 막 이러는 거 같은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예.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날라오는데 막 칼 들고 막 이러고 날라. 진짜 그 수준이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되게 낯설게 하기를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 감독 자체가. 네. 관객들에게 생경하고 낯선 걸 집어 던지는 거지. 근데 그 쩔래. 마지막에 나왔던 노래 가사가 뭐였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게 약간 영어로 하던데. 그러니까 반성하는 영어로 하던데. 영어로 보면서 거기 밑에 한글 자막 안 떴어. 저는 마지막 영어에는 장면에 안 떴어요? 이 마지막 장면에 안 떠줬어요. 그 가사 안 떠줬어요? 안 떠줘? 왜 안 떠주는 거야 자막을? 끝까지 떠줘야지. 그래? 예. 아닌 것 같은데. 떠줬나? 다시 한번 왜냐면 이 보겠습니다. 영화를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 버전들은 다 모든 노래 가사를 다 번역해. 번역해 줬어요? 그게 대사하고 내가 복잡한 너무 연관이 있기 내가 너무 주목해서 보지 않았나? 예. 무슨 내용입니까, 근데? 가사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엄마를 생각하는 내용이요? 긍정적으로. 그녀가 나를 되게 인생에서 나를 되게 많이 응원해 줬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네. 엄마는 나를 끝까지 응원해 줬지. 그리고 뭐 결국에는 엄마가 나를 이해해 줬지. 뭐 이런 대충 이런 거야. 네.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또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혼자 남겨졌었가 뭐 이런 내용하고 같이 결합돼서 나와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도 되게 애매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응원하고 이해해 줬다는 게 말씀처럼 포기일 수도 있는 거야. 네. 얘는 이제 안 되는 애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 그 노래 가사가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또는 담는다. 네가 사이코패스라도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가지 가능성 다 해놨어요. 가사를 찾아봤거든요. 가사가 이거네요. 마더가 saying 했대요. 산 이제 그냥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예. 받아들여라. 받아들여. 왜냐면 나는 받아들였거든. 왜냐면 나는 네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는 걸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너도 받아들여. 근데 케빈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는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그러니까 노래 가사까지 그렇게 헷갈리게 넣어놨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집요한 사람이라니까. 감독이. 그렇게 희망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절망적인 것도 아니야. 되게 모호하게 딱 배치를 해놨어요. 이거 저출생 시대에 도움이 안 된 영화네. 그게 또 불쾌했던 거야. 근데 명화 취급을 받고 있으니 문제지. 그리고 본 사람들의 감상적 이래서 애를 낳으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리고 가. 너무 극단적인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틸다 스윈턴보다 좋은 엄마가 되면 되잖아. 본인이. 그렇죠. 네.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사실은 되게 건성이었거든. 네. 틸다 스윈턴은.
근데 맞아요. 거기서 이게 테다스 연기는 기가 막히겠죠, 진짜. 맞아요. 진짜 기가 막히겠고. 다 스윈튼이야 뭐. 저는 그 다큰 아이로 나온 케빈으로 나온 그 친구도 참 연기. 아 진짜 섬찟해죠, 섬찟해. 걔가 진짜 시종일관 그 눈빛만 보면 정말 무서워. 그래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리고 막 입 실룩실룩 거릴 때 막 엄마를 조롱하고 놀렸을 때 웃음을 참느라고 실룩실룩거리는 그 입술. 네. 아 무서워. 에즈라 밀러. 네. DC 유니버스의 프레쉬 역을 해서 망가진 배우죠. 네. 되게 가능성이 있는 젊은 배우인데 최근에는 못 폈어요. 아 그래요. 최근에는 뭐가 송사에 또 휘말렸어요. 아 그래. 네. 그러면서 그게 원래 너래매 뭐. 네네네네. 원래 케빈이 너였구나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맨 나중에 보면 그 아까 모르겠는 얼굴 하는 거 있잖아요. 와. 마지막에 항상 표정이 저렇게 바. 그러니까 머리 빡빡 밀고. 이거는 연기 아니면 물론 연기죠. 왜 자꾸 의심하세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로 나는 왜 이런 섬찟할 것 같아. 내가 아빠였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섬찟할 것 같아. 그렇지. 오히려 더 어렸을 섬찟할 것 것 같아. 그런 얼굴을 보면. 그리고 아직 말 못하던 케빈. 난 걔도 진짜 연기 잘하는 거. 맞아. 그 아기 때 케빈. 그 중간에 정말 미운 케빈, 이 빠진 케빈 있잖아. 걔는 그냥 믿게 생겼어. 그 나이 때는 그냥 데려다 놓으면 미워요. 네. 네. 근데 그 아기 때 케빈은 그냥 이러고 있을 때 너무 무서운데 되게 이뻐요. 병원 가지고 이거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예뻐. 엄청 귀여워요. 예, 되게 맞아. 천진난만하고. 사실 걔는 어떻게 연기했나 몰라. 아역이 연기를 잘한다는 건 감독이 집요하다는 얘기예요. 달리 볼 것도 없이 박찬욱 감독 영화에 나오는 악역들 다 연기 다 잘하잖아요. 잘할 때까지 시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연기를 참 잘들 한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람이라는 게 얼굴 보면 알아.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보면 알아. 관상은 과학이야. 이게 얼마나 개소리. 사실은 근거가 박약한지를 제대로 보여주죠. 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올해 모든 면을 지켜보면 대충 나오죠. 대충 나오는데 잠시 봤는데 웃는 얼굴만 봤다거나 또는 잠시 봤는데 짜증내는 얼굴만 봤다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단면. 맞아. 다만 이제 그 사람의 거의 모든 표정을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성격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넌 참 생긴 대로 논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생긴 아니, 대로 놀죠 보통. 그쵸. 우리 윤 대통령은 그리고 어떻게? 논대로 생겨져요.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지. 논대로 생겨져요라는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을 보면 생활 습관이 대충 보이거든요. 그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몸에 그게 다 나타나잖아. 그치. 그건 있는 것 같아. 근데 살아온 궤적이 얼굴에 남는 건 있는 것 같아. 맞아. 못된 심보를 계속해서 써왔다든가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 못된 심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잘못된 못된 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봉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얘기인데 본인이 눈치를 못 챘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심보 맞아.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늘 미디어 정거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화. 영화를 정해야죠. 네. 끝나자마자 전 또 영화 보러 가야 됩니다. 제가 4개 중에 하나 얘기한다 그랬죠? 네, 그 네 번째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 나왔네. 3시간에 걸쳐서 다 보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게 어떤 심리적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거업 특집. 자, 지금부터 교수님을 교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방향을 바꾸지는 못해도 망칠 수는 있는지 한번. 그러려면 되게 조직적으로 무질서한 정보를 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은데. 머리 엄청 좋지 않으면 안 돼요. 도전? 교란족이래 교란족. 교란족 뭐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자, 다음 영화. 자, 우리 다음 영화. 오늘은 방청하신 분들의 특전을 드릴까? 방청하신 좋네요. 분들 중에 얘기 나온 거를 해보는 거야. 조금 우울하지 않은 영화를 추천해 골라달라는 주세요. 얘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교란족도 다 받을 거예요. 오늘은. 네. 두교왕은 지금 안 오신 분이 하고 있어요? 네. 오신 분인 것 같죠? 저분은? 믿었어봐요. 근데 우리 유재소마. 아니 이분들이 우리 불편한 영화. 케빈에 대해 하고 그 다음 주에 믿었어봐는. 이제 한 번만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계속 불편한데. 유전까지 나왔습니다. 미드소마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추천을 좀 해주세요. 지금 미드소마만 계속 나오고 있는. 저건 뭐야? 매정도 힘 있고. 매정도 힘. 이거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드라마 아닌가? 영화인가요? 네. 매정도 도쿄인가 그 드라마가 따로 있지. 네.
나의 문호 선생님.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한. 마음이 급해. 성성. 예. 추락의 해부라는 영화도 좋은데 나왔죠. 예, 여러 번 나왔었죠. 근데 이 영화 생각보다 엄청 지루해요. 여러분 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을린 사랑이 가벼워요? 그을린 사랑이 우울하진 않지. 아, 아니야, 우울해 이 영화도. 우울해요? 안 우울하진 않아.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같은 영화는 그냥 보시면 되는 영화예요. 이건 뭐 해석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말하라 놓고 막 뭐라 그래. 아니 그냥 도움을 이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이 영화도 진짜 극단적인 영화거든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게 만들죠. 네. 굉장히 피곤해요, 진짜 보고 나면. 아, 힘든 영화래요. 예, 힘들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은 결론적으로 뭘 해야 좋을지 몰라.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걸까? 구원했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일본 아니다. 일본 영화의 특집으로 다 싸잡을 수는 없겠네. 탐정 홍길동 내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자, 탐정 홍길동.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니까 내가 잔소리를 안 하죠. 아니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나랑 취향이 똑같네. 뭐 그 특전을 준다 그러는데 그 특전 하나도 안 주고 있어. 원래 뭐 해시TV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제대로 특전 들었던 적이 없는 것 아니 같아요. 댓글로 안 쓰시고 그냥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파네미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 무지하게 불편한 영화죠. 예. 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불편한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다. 더 헌트 이건 예전에 저 교수님하고는 다른 적이 있고요. 아 해시태그 시절에 예. 아, 나이트 크롤러? 나이트크롤러는 나이트크롤러도 거업님이 저기 방구석 일렬에서 영상을 만들고 제가 나가서 아, 얘기를 그랬구나. 그 영화 참 좋죠, 나이트크롤러. 예. 근데 우리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어지간하면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 영화라서 진짜 안 받아준다. 맹크도 우리가 얘기한 적 있죠. 그리고 세이프 오브 워터. 지브리 그대 어쩌고. 지브리 그대 어쩌고.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지브리를 안 줬고 그냥 제목을 끝까지 적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잭 질레날 아니고 제이크 질레날. 영화를 정해주세요. 예. 자꾸 지적하지 말고. 오만과 편견 유의 영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오만과 편견. 예. 센스 앤 센서빌리티를 할까 오만과 편견을 할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죠. 같은 영화 아니냐고요? 헷갈리긴 하지. 예. 아니야? 달라? 센스 앤 센서빌리티하고 오만과 편견은 다르죠. 아, 다른 거예요? 예. 네버로 도보시지 그랬어요. 응? 한번 네버로 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만과 편견 원제가 뭔데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 아, 그러네. 영화가 다르네. 오만과 편견은 영어로 뭐야? 주제의식도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한데 네. 오만과 프라이드 앤 프레저디스가 아, 그렇구나. 편견이 무슨 주스죠? 맞아. 무슨 주스였던 걸로 기억나. 주스랑 철자가 비슷하네.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센스 앤 센서빌리티 한번 해볼까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 영화가 최근에 나온 쪽보다는 예전 영화가 1995년 영화니까 이게 30년이 됐네. 예, 영화 오래됐습니다. 여기 엠마 톰슨이 아주 어렸을 때 나왔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좋습니다. 센스 앤 센서빌리티. 네. 클래식한 거로 한번 해보자.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에 휴 그랜트도 나오고 케이트 윈슬렛도 나오고 아주 난리 났네요. 호화예요, 호화. 감독은 또 이안 감독입니다. 기가 좋아요. 막히게 만들었지. 나는 어떻게 중국 남성이 네. 영국 19세기 여성을 이렇게 이해를 잘할 수 있지? 이게 참 신기해. 진짜 섬세한 사람인 것 네. 같아 이안 감독은. 그래서 액션 영화를 연출을 맡으면 망해. 섬세하거든. 그렇지. 네. 섬세하면 액션 영화를 만들면 안 되는데. 센스 앤 센서빌리티 하면서 오만과 편견하고 좀 비교해주면 괜찮아. 오만과 편견은 많이들 뭐 드라마로도 볼 수 있고 영화로도 볼 수 있고 소설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은 사실 감독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그냥 네. BBC 드라마 정도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원래. 원작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죠. 네. 예. 책도 충분히 괜찮아요. 음. 오만과 편견 책이 난 더 나은 것 같아. 이 오만과 편견은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일수록 별로입니다. 음. 예.
그나마 괜찮은 옛날 건 고전이 훨씬 잘 만들어요. 예, 9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영화들이 오히려 낫고요. 요즘은 너무 좀 약간 기교를 들려 그래. 네. 새로워지려고. 뭐 감독들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찍을 수는 없으니까. 장전 또 찍으면서 이제 막 왜 음. 짧은 한복 입히고 그런 예, 분위기. 그런 거요. 자꾸 막 그 변사또가 랩하고 막 이러는 거 진짜 별로거든. 어쨌든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음 주 영화는 센스 앤 센서빌리티입니다. 네. 오만과 편견이 아니에요. 근데 오만과 편견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보고 오세요. 거의 같은 배경 예. 때문에. 다 보고 오시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시TV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무슨 마로니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내일은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아, 희두청년 오는군요. 예. 희두청년 본지 오래됐다. 내일은 디지털 마라톤이고 네. 일요일 날 이번엔 또 특이하게 네. 네. 게릴라 살롱 서유미 작가님. 오, 네. 일요일에도 일을 하십니까? 네? 일요일에도. 저요? 네. 아니면 그대요. 우리 둘 다요. 서 작가님이 토요일 날 강의를 또 딴 데서 하세요. 아. 하루 종일. 그래서 일요일 날은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라는 분위기로. 봉우리는 일요일 날 뭐 하죠? 일요일 날 저도 방송합니다. 오. 방송하는 게 뭐 그럴 일인가? 네. 아, 네가 하는 건 그럴 일이죠. 심야 괴담회? 심야 괴담회? 괴담회. 아 괴담회. 겨담회는 뭔데요? 겨담은 뭔데? 심야 괴담회가 내가 방송 중에 거의 유일하게 매주 보는. 교수님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괴담 종류. 괴담 이런 거 되게 좋아. 좋아하시는구나. 심야 괴담회는 신기하다. 지금은 뭐냐면 저 괴담이 얼마나 후지게 바꿨는지를 보는 거예요. 후지게 바꿔야지를. 네. 방송이 얼마나 괴담을 망쳐놨는가. 제가 이제 한국 공포 영화 보는 거랑 비슷한 심정이네요. 얼마나 후지게 만들어 놨을까를 기대하면서 보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디지털 마로니에 잊지 말고 차고 마로니에가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면 희두청년 일자리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희두청년 일자리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당연히 해시 라디오가 있을 것이고요. 일요일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 작가님하고 하시는 거 게릴라 살롱. 살롱. 예. 살롱도 보러 오시고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 해시TV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예, 계속 계세요.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냥 안 봐도 되니까 좋아요 누르고 틀어놓으세요. 그냥.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 있는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간에 막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막 못 가신 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신 거 아닌가 조금, 모르겠는데 아까 네. 조용히 나가신 분들 계시지만 나 혹시 방청 오시면 언제든 문소리 꽝 닫고만 나가지 않으시면 언제든 들어가셔나 나가셔도 돼요. 네, 크게 막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확실히 현장 음향이 있어서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또 우리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